복부진찰입니다. 국시에는 안 나와요. 왜냐면 국시에는 CPX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필기시험 문제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나와요.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전공의 선발 시험에 원래 많이 나오는 문제의 병은 어떤 것들이냐면 어떤 거겠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요. 응급질환. 왜냐면 어쨌든 인턴을 1년 돌면서 외래를 보진 않잖아요. 잘. 주로 응급실 근무를 하거나 병동에서 근무를 하거나 하지. 그래서 응급질환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여간 어떤 분과든 응급한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도 약간 어떤 진찰이나 술기나 뭐 이런 거랑 관련된 것들도 조금씩 나오는 편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복부진찰 순서는 알고 계시죠? 시, 청, 타, 촉. 흉부는요? 어떻게 되죠? 시, 시촉다청. 그렇죠. 당연히 없는 부위에서 있는 부위로 진행하시는 거고요. 그냥 쭉 보세요. 장음이 증가하는 경우는 장이 막혔을 때죠. 되게. 그렇죠? 창자 막힘증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장음이 감소하는 경우는 당연히 마비성 장폐쇄 또는 어떤 경우도 있나요? 저 기계적 장폐쇄가 계속 지속되면 어떤 상태로 간다 그러죠? 스트랭귤레이션이 되면 다시 장음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죠. 압통, 반발압통은 여러 곳에서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반발압통이 있다는 얘기는 복막 자체가 자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꼭 터지지 않더라도 당연히 터지면 리바운드가 있겠죠. 근데 터지지 않더라도 그 염증이나 자극이 복막에까지 가면 반발압통이 있게 됩니다. 한번 문제를 보시죠. 이게 옛날 스타일의 여러분 시험 문제입니다. 딱 이런 게 옛날 스타일 문제. 국시에는 안 나오는. 복부진찰 순서로 맞는 것은 몇 번? 1번 시청타초.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언제 있나요? 환자가 협조가 안 되는 경우는요. 그 어떤 검사도 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거는 뭐 내시경뿐만이 아니고요. 환자가 협조하지 않는 검사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A번 당연한 거고요. B형에서는 이제 심근경색이나 심부절, 샥 당연히 뭐 이런 게 있으면 힘들겠죠. 그리고 마지막 거 너무 당연한데 중요한 거예요. 천공이 의심될 때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천공이 의심되거나 천공의 가능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시경을 잘 안 하죠. 이 슬라이드를 굳이 만들어 놓은 이유도 이게 100만 년 전 문제 때문에 이래요. 아주 옛날 문제. 일단 가나다라면 옛날 문제잖아요. 식도 위 12지장 내시경 검사의 절대적 금기증은 3개월 내 MI, 의식이 불분명하여 협조가 안 되는 경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위 천공이 의심되는 경우 다 맞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다. 근데 이런 문제는 요즘 스타일하고는 안 맞다고요. 아마 안 나올 거라고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 다 케이스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케이스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또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것들은요. 국시랑 약간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건 검사하다가 생기는 합병증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병원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65세 여자가 위내시경을 했대요. 위내시경을 하고 나서 뭐 괜찮았대요. 별거 없었겠지. 근데 3시간 있다가 가슴이 아프대요. 그러니까 어떤 검사를 하고 나서 뭐가 생겼다라고 굳이 얘기를 하면 그건 여러분한테는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검사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아라는 얘기죠. 저거랑 아예 별도의 병을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되게 당연한 건데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제가 되게 강조하는 건데 시험이 꼭 아니더라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요.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입원할 때 우리가 의심했던 진단명과 상관이 없는 어떤 또 다른 설명이 안 되는 어떤 증상이 생겼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아예 처음부터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병을 다 열어놓고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죠. 당연히 뭘까요? 병원에 입원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겠지. 검사를 했든 아니면 약을 줬든 주사를 줬든 무슨 치료를 했든 뭔가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증상이 생겼잖아요. 그럼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생긴 증상은 항상 우리가 입원해서 했던 어떤 처치들과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갑자기 환자가 설사를 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설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거기다 대고 뭐 식중독이시겠죠.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식중독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경우는 대개 뭐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항생제를 오래 줬다가 항생제 때문에 설사를 했다든지 예를 들면 환자가 갑자기 막 속이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대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토하지? 할 때 약을 막 뒤져보면 약 중에서 예를 들어 무슨 뭐 항생제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 중에 메트로니다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구토 되게 심하거든요. 부역감도 심하고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약이 들어가 있으면 이 약이 좀 못 견디겠나 보다 라든지.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내시경 검사 뒤 3시간 후에 흉통이 있었다. 검사 내시경을 하고 나서 가슴이 아프대요. 어쨌든 위장관하고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슴이 아프대요. 어디 문제일까요? 식도지 당연히. 근데 내시경을 하고 나서 식도가 너무 아프대요. 식도 있는 데가. 뭘까? 터졌겠지. 그쵸? 목 근처에 피하 기종이 있었다. 공기 들어갔다는 얘기죠. 터졌어. 가장 의심이 되는 진단은 식도 파열입니다. 3번이고요. 식도가 파열되면 그 이 파열된 곳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공기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메디아스티눔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요? 뉴모 메디아스티눔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근데 뭐 식도가 아주 깨끗한 곳인가? 거기에 뭐 공기만 들어갈까? 나중에 다른 것들도 들어갈 수 있죠. 밥을 또 식사를 한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그 메디아스티눔 쪽이 감염이 될 수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어큐트 메디아스티나이티스라고 부르고요. 굳이 한글로 하면 뭐 급성 세로칸염? 옛날 한문으로 하면 급성 종격동염? 치료 어떻게 되나요? 어큐트 메디아스티나이티스 수술입니다. 수술. 그래서 이 위내시경 하다가 이거 컴플리케이션 생기는 게 굉장히 좀 골치 아파요. 환자가 수술까지 해야 돼서. 병원에서는 큰 일이긴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잘 터지진 않는데 억지로 쑤셔 넣지 않으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고요. 나온 적 없지만. 수면 내시경을 많이 하잖아요.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을 하려고 미다졸람을 썼는데 갑자기 환자가 호흡곤란을 보이며 세츄레이션이 떨어진다. 투여하여야 하는 약물은 안티도트를 물어보는 거죠. 벤조다이아제핀의 안티도트. 뭔가요? 플루마제닐. 몰핀의 안티도트가 뭔가요? 몰핀을 줬는데 환자가 숨을 안 쉰대요, 갑자기. 뭐 줄까요? 날록손. 그쵸? 안티도트들 꼭 기억하시고요. 헤파린은? 헤파린 줬더니 환자가 막 이 카테터에서 피가 질질 나온대요. 프로타민 설페이트고요. 와파린의 안티도트는 바이타민 K. 자, 기억하시고요. 자, 증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쭉 넘어가셔도 되고요. 앞에 슬라이드를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거 뭐 읽으시란 얘기가 아니고요. 복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뭐예요? 위치가 가장 중요하고요. 위치 말고 하나 더 하라 그러면 패턴인데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거 있잖아요. 폴리키페인이라고 부르는 거. 쥐어짜듯이 아팠다 안 아팠다 해요 라는 거는 2개밖에 없다고 하죠. 뭐랑 뭐죠? 창자 막힘증 미케니카 일레우스랑 유레터스톤. 그 2가지가 콜리키페인입니다. 쥐비스톤은 콜리키 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쥐비스톤은 한번 아프면 1시간에서 아무리 길어야 3시간 이내로 아팠다가 좋아지는. 그러니까 쭉 아팠다가 좋아지는 거죠. 몇 달 있다가 또 아플 수는 있지만 그런 걸 우리가 콜리키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죠. 쥐비스톤은 컨티뉴어스 페인이고요. 그 콜레시스타이티스 말고 그냥 쥐비스톤에 의한 통증은 특징이 시간이 굉장히 특별해요.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아프다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병이 없어요. 굉장히 아픈데 한 1시간, 2시간 정도 계속 아프다가 확 좋아져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가. 쥐비스톤입니다.
어떤 환자가 왔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어제 배가 너무 아팠대요. 떼굴떼굴 굴렀대요. 막. 어디가 아팠어요? 명치 있는 데가 그렇게 아팠대요. 한 2시간 정도 되게 아프다가 좀 좋아졌대요. 그러면 사실 대부분 어디부터 의심을 할까요? 그러면은 위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명치가 아프다고 하면 위에 뭐가 있나요? 근데 위에 뭐가 있으면 2시간 동안 아프다가 싹 좋아질까? 별로 떠오르는 병 없어요. 그냥 펑셔널한 게 그럴 수는 있죠. 이렇게 무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체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펑셔널한 문제들이 올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럴 때 꼭 의심해 봐야 되는 게 GB 스톤이 그렇게 올 수 있다. 뿅. 오른쪽 윗배가 아파요 라고 하면 간담도, 췌장도 일부, 그래서 간담도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다 오른쪽 윗배가 아플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오른쪽 윗배가 아프면서 동시에 열이 난다고 하면 3가지를 의심하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리버 압세스, 콜레시스타이티스, 콜란자이티스 이런 것들이고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정말 다행히도 여러분 시험에는 R타입이 없잖아요. R타입. 그쵸? 너무 좋지 않나요? R타입 없는 거? 어차피 하나 고르라고 내면 문제가 심플합니다. 리버 압세스는 원래 진단하기 되게 어려운 병이에요. 환자한테 히스토리를 하고 리버 압세스인데요 라고 나온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이제 이 담도 쪽에 하여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하는 검사가 뭐예요? 초음파나 CT 같은 걸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리버 압세스네 라고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저 리버 압세스는 무조건 사진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나머지 2개는 안 줄 수 있죠. 안 줄 수 있는데요. 똑같이 오른쪽 윗배가 아프고 열이 나고요. 콜레시스타이티스면 뭘 줄까요, 여러분한테? 무슨 사인이 있죠? 오른쪽 윗배를 누르고 숨을 들이셨더니 더 아팠다. 머피 사인 같은 걸 줄 수 있고요. 콜란자이티스는 물론 대부분 둘 다 돌이잖아요, 원인이. 콜레시스타이티스는 GB가 있고요. GB에서 나가는 시스틱 덕트가 있잖아요. 거기가 막히는 거고요. 콜란자이티스는 CBD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CBD가 막히면 어떤 게 동반될 수 있다? 바일 덕트 자체가 막힌 거니까요. 황달이 동반될 수 있죠. 물론 콜란자이티스 때 황달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굳이 여러분한테 어떤 시험의 형태로 주면 황달을 주는 경우가 많죠. 명치가 아파요. 궤양, 판크레아스 이런 쪽에 문제일 수 있고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문제 보시는데. LUQ 쪽은 나올 게 없어요. 어차피 스플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서 스플린 쪽에 어떤 병을 물어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무슨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와서 말라리아를 앓고 있는 환자가 갑자기 좌상복부에 심한 흉통을 호소하고 왔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하여간 갑자기 좌상복부에 심한 어쩌고라고 만약에 나온다면 뭐만 생각하시면 된다? 무슨 장기만 생각하시면 된다? 스플린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옆구리가 아파요 라고 주면 대개는 키드니나 유레터 쪽을 의심하시면 되고요. 배꼽 주변이 아파요. 복부 전체 또는 배꼽 주변이 아파요 라고 하면 일단 어디부터 떠올린다? 스몰 바울부터. 그렇죠? 스몰 바울 때문에 아플 수 있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가 되게 많을 것 같지만. 막히는 거, 스몰 바울 obstruction, 그 다음에 메센테릭 인팍션. 그리고 스몰 바울이 아닌 압도미널 아오틱 어뉴리즘 이런 것도 있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다 주잖아요. 환자 볼 때 어렵지 시험 볼 때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막상 병이라고 하면 스몰 바울 obstruction이나 메센테릭 인팍션. 메센테릭 인팍션 같은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대요. 갑자기. 2개죠. 앞배 아니면 다이버티큘라이티스고요. 다이버티큘라이티스는 왼쪽으로 올 수도 있고요. 여자 환자면 산부인과 질환도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뿅. 우하복부 통증인데 급성이면 그거 2개지만
만성일 때는 어떤 걸 의심할까요? 한 달 또는 2달 동안 오른쪽 아랫배가 아파요 라고 하면 그거는 일리오시칼 밸브, 어차피 앞배는 아니잖아요. 앞배가 아닌데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는 얘기는 그 일리오시칼 밸브 에어리어 근처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리오시칼 밸브 에어리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캔서는 물론 가능한데요. 캔서는 다른 식으로 감별할 수 있게 해줄 거고요. 되게 오른쪽 아랫배가 만성적으로 아파요 라고 하면 의심하는 거는 크론. 절대 아닌 건 유씨는 아니에요. 크론, 장결핵, 베체트 장염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우하복부 통증으로 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세 가지는 주로 이제 설사를 동반하니까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 되고요. 유씨는 아니죠. 궤양성 대장염은 어디서부터 아픈 거예요? 렉툼부터 아픈 거잖아요. 왼쪽이 먼저 아프죠. 오른쪽이 아프진 않아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쓱 보시죠. 뭐 그냥 쓱. 52세 남자가 배가 아프다고 왔는데요. 배 전체가 묵직하다가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대요. 2일 전부터. 2일 전부터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대요. 뭐 아니면 뭘까요? 앞배 아니면 다이버티큘라이티스. 9번, 10번. 아래 얘기입니다. 사실 뭐 쉬운 문제인데요. 저것 때문에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복통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였다 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 개밖에 없다고요. 미케니카 일레우스 아니면 유레터스톤. 두 개밖에 없어요. 읽어보시면 뭐 창자 막힘증이겠죠. 5번. 37세 남자가 기름진 음식을 먹고 소화불량과 복통으로 왔다. 공복에는 통증을 느끼지 않으며 우상복부가 1시간가량 지속적으로 아팠다. 물론 여기서 우상복부라고 줬잖아요. 우상복부인데요. 1시간 아팠대요. 이런 병이 뭐밖에 없다고요? 1시간 아픈 병. GB스톤 밖에 없다고요. 3번이에요. 이건 시간으로 알 수 있는. 오른쪽 윗부분의 통증과 오한 때문에 왔고 체온이 39도래요. 45세 여자가 오른쪽 윗배가 아픈데 열이 난대요. 세 가지 뭐가 떠오르신다고요? 리버 압세스, 콜레시스타이티스, 콜란자이티스. 물론 여기서 두 가지를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열어놓고 고르시면 됩니다. 답은 1번, 2번이고요. 콜리키페인은 뭐 아니면 뭐라고요? 스몰 바울 obstruction 아니면 유레터스톤이라고요. 답이 나라죠. 옛날 문제지만. 배꼽 주위에 위치가 불명확한 복통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배꼽 주위래요. 어디 문제라고요? 스몰 바울이라고요. 조건 스몰 바울. 3번. 19세 남자가 3개월 전부터 어디가 아프대요?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대요. 3개월 전부터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대요. 머릿속에 이미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그쵸? 설사할걸? 배변 횟수는 하루 3, 4회였다.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면서 설사한대요. 오래전부터. 뭐 아니면 뭐라고요? 크론, 장결핵, 베체트 장염. 세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머릿속에 세 개를 골라놓고 푸셔야겠죠? 읽다 보면 세 번째 줄에 대놓고 줍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맞출 수 있게. 롱지튜디나 얼서. 이렇게 주면 크론이죠. 이거. 크론은 롱지튜디나. 장결핵은 서큘라. 답은 2번이고요. 보기를 보면 1번, 2번, 3번이 다 있죠? 이런 것들을 감별해야 된다는 얘기죠. 답은 2번이고요. 당연히 많이 나오는, 지금 사실 복통은 지금 총론이라서 제가 문제를 안 갖다 놓은 건데, 강론에서 문제가 있고요. 당연히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에. 그쵸? 출혈. 당연하잖아요. 응급실에서 맨날 보는 거 아닌가? 막 피토하고 오는 환자들. 그쵸. 출혈은 거의 매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는 쉬운 거지만 절대 틀리지 않게 잘 보시고요.
환자가 토열로 왔대요. 피를 토하고 왔대요. 당연히 상부위장관 출혈이겠죠. 환자가 흑색변으로 왔대요. 그것도 뭐란 얘기예요? 상부위장관 출혈이란 얘기죠. 환자가 변이 새까매요 이러고 어지럽다고 왔대요. 그러면 무슨 검사부터 해요? 무조건 상부위장관 내시경부터 하는 거죠. 그쵸? 무조건이에요. 근데 혈변으로 왔대요. 환자가 빨간 피를 보는 혈변으로 왔다고 하면 어퍼일 수도 있고 로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어퍼를 먼저 할지 로어를 먼저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죠. 블리딩의 시비어리티를 평가하는 건 뭘로 하는 거다? 바이탈 사인으로 하는 거다. 아시겠지만 환자가 왔어요. 근데 뭐 혈액 검사해서 CBC 하고서 헤모글로빈이 뭐 11이에요. 피 많이 안 흘렸네 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헤모글로빈 빨리 안 떨어져요. 한참 이따 떨어지지. 처음에 일단 변하는 건 바이탈 사인이다. 맥박과 혈압. 하트레이트만 빨라져도 이미 그 환자는 피를 1리터 이상 흘렸다는 얘기고요.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예요. 언스테이블하다는 거고요. 기립성 저혈압도 언스테이블한 거죠. 그래요. 어떤 환자가요, 병실에 입원을 해 있는데 피를 한 번 토했대요. 갑자기 원래 뭐 위장관 쪽에 문제가 있는 환자인데 피를 한 번 토했다고 콜이 왔어요. 주치의한테 또 당직한테. 근데 피를 한 번 토하고 환자가 다르다. 환자가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 가겠다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다가 쓰러졌대요. 거의 싱코피 비슷하게. 그러고 나서 눕혔는데 피를 토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아니 뭐 피를 토했으니까 출혈이겠죠. 근데 출혈량이 어떨 것 같아요? 환자가 맨 처음에 뭐가 있었죠? 침대에 있다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싱코피 같은 걸 했잖아요. 그 말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기립성 저혈압이든 하여간 일어날 때 혈압이 유지가 안 되면서 쓰러진 거잖아요. 그 이벤트만 딱 봐도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아, 이 환자는 피나는 양이 굉장히 많구나. 지금 뭐가 잠깐 뭐가 한 번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 블리딩이 굉장히 시비어하구나 라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방금 딱 이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주치의가 좀 블리딩을 좀 가볍게 봤던 것 같아요. 심하지 않게. 뭐 그냥 수액 달고 뭐 수혈 좀 하면서 내일 아침에 내시경 하실게요 뭐 했다가 밤새 돌아가셨어요. 블리딩이 너무 심해가지고 못 따라가고. 처음에 그 이벤트만으로도 이미 너무 심한 거예요. 뭐 3번, 4번 토하고 쓰러지신 게 아니잖아요. 토하기 전부터 이미 쓰러질 정도였는데 안에서 몰랐지만 이미 블리딩이 심한 상태구나. 그러니까 이미 그 환자는 한 번 토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피가 난 양은 이미 1리터가 훨씬 넘은 거라니까요. 이미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1리터 이상 토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 안에 피가 뭐 얼마나 있다고. GI 블리딩 치료는 똑같죠? 수액 잡고 노말셀라인 당연히 주고요. 상부 이장관 출혈 시에 LTV 넣을 수 있고요. 필요하면 RBC 같은 걸 수혈할 수 있는데 간경화 환자에서는 혈액 응고 인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PT 같은 검사들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정하기 위해서 FFP 이런 거 같이 줄 수 있고요. 대개는 약물 치료, 내시경 지혈술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뭐 할까요? 안지오그라피 하고 안 되면 수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케이스에서 환자가 피를 토하는데 막 바이탈이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이탈이 흔들리면 내시경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바이탈이 흔들린다는 게 혈압이 유지가 되면 그래도 할 수 있죠. 근데 막 혈압이 막 70이래요. 그럼 내시경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샥일 때는 내시경도 못 해요, 사실. 그럴 때는 막 여러 가지 응급조치를 하면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안지오그라피 해서 막아야죠. 상부 위장관 출혈에서 우리가 의심하는 병은 크게 3개입니다. 얼서 블리딩, 베리시알 블리딩, 말로리 와이스. 검사는 상부 위장관 검사.
얼서 블리딩이 의심되면 일단 무슨 약을 주죠? PPI를 줘야겠죠. 그쵸? 그리고 내시경으로 지혈을 할지 말지 봐야 되는데 지금도 피가 나고 있거나 혈관이 보이거나 하면 내시경 지혈술을 하시면 되고요. 내시경을 했더니 궤양이 깨끗해요 라고 하면 이미 피는 안 나고 있으니까 PPI만 줘도 되고요. 베리시아 블리딩 약 이름은 외우고 계시겠죠? 혈관 수축하는 약들. 털리프레신, 소마토스타틴, 소마토스타틴의 아날로그인 옥트레오타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당연히 기본은 EVL이죠. EVL. EVL 해도 안 되면 팁스를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여러분 시험이니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국시에는 안 나오고 임종평에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도 나올 수 있어요. LC 환자가 피를 토하고 왔대요. 응급실에. 근데 혈압이 70이야. 그러면 EVL을 하러 들어가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EVL 하기도 어려워요. 안 해주고요, 사실. 그때 어떡할래? 라고 물어봤어요. 아, 무슨 수액 이런 거 없고, 보기에. 다 무슨 검사나 치료 이런 것만 있어요. 뭐 할까요? 다시 말하면, LC 환자가 베리시아 블리딩으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요. 정말 한 몇 분 안에 또는 1시간 안에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럼 뭐 해줄까요? 써있잖아. 무슨 튜브? SB 튜브란 걸 한다고요, 그때. 아마 학생 때는 틀림없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생스타켄 블랙모어 튜브라고. 근데 실제로 병원에서 요즘 어떤지 모르겠다. 그래서 잘 안 해요. 왜냐면 정규 시간이면 절대 안 하죠. 왜냐면 진짜 죽을 것 같지 않으면 다 내시경실 가서 EVL을 하니까요. 근데 야간이라든지 정말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SB 튜브란 걸 넣는다. 그러니까 EVL을 뭔가 못할 것 같을 때 당장 응급하게 뭐 할래? 라고 물어보면 SB 튜브라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말로리바이스는 되게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관찰하시면 되고요. 내시경 지혈술에 이런 게 있는 거죠, 뭐. 얼서 같으면 에피네프린 인젝션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혈관이 보이면 헤모클리핑 같은 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작년에 문제 그런 거 나온 적 있다. 작년 문제인지 올해 임종평 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이제 너무 문제를 많이 봐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올해 임종평이었던 것 같아요. 9월달 임종평. 안지오 디스플라지아를 줬어요. 콜론 쪽에. 지금 어퍼 얘기하고 있잖아요. 콜론 쪽에 안지오 디스플라지아를 주고 치료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 답이 아르곤 플라즈마 코아귤레이션. 이런 게 답이었어요. 지치는 거예요, 이렇게. 베리시아 블리딩 때는 EVL을 하고요. 스클레로세라피는 요즘 잘 안 해요. 로어 GI 블리딩은 우리가 어퍼 로어가 다 가능해서 어느 것부터 먼저 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바이탈이 언스테이블 하면 어디부터? 상부부터 하시면 되고요. 바이탈이 스테이블 하면 하부 위장관 내시경부터 하시면 되고요. 언스테이블 하다는 건 혈압이 떨어진 건 당연하지만 하트레이트만 빨라져도 언스테이블 한 거다. 상하부 다 했대요. 근데 못 찾겠대요. 어디란 얘기예요? 스몰 바울이란 얘기겠죠.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당장 어떻게 멈추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지오그라피. 피가 뭐 조금씩 나는데 원인이 뭔지 찾아보고 싶어요. 캡슐 내시경. 또는 더블 벌룬 엔테로스코피라는 게 있어요. 뭐 이중풍선 내시경 뭐 이렇게 되겠죠? 한글로 하면 더블 벌룬 엔테로스코피. 그런 것도 스몰 바울을 보는 내시경 중에 하나예요. 치료는 뭐 사실 우리가 로어 GI 블리딩 때 약물 치료란 건 없어요. 특별히 거기에 있는 병에 우리가 약을 쓸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수액하고 수혈까지는 똑같지만 안 되면 내시경 지혈술을 해보고요. 그게 안 되면 똑같아요. 안지오그라피하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하고. 방금 한 얘기입니다.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감별 진단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퍼 GI 블리딩은 어차피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얼서 블리딩, 베리시아 블리딩, 말로리바이스잖아요. 감별 진단을 물어볼 게 없어요, 여러분한테. 근데 헤마토키지아는 감별 진단도 중요해요. 자, 젊은 환자가 배가 아프고 혈변이 있어서 왔대요.
나이를 비교적 젊게 주면서 배가 아파요. 그러면서 혈변을 본대요. 1번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건 유씨죠. 유씨 말고 잘 안 떠오르는데. 노인 환자가 배가 아프고 혈변을 본대요. 진단이 뭘까요? 이스케믹 콜라이티스예요. 물론 노인 환자, 노인까지는 아니어도 뭐 중장년에 유씨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아주 없진 않지만 드문 케이스를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노인 환자를 주고 배 아프고 혈변 봐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의심한다? 이스케믹 콜라이티스부터 의심을 하시면 돼요. 은근히 많이 나오고요, 시험에. 저 이스케믹 콜라이티스는 지금 의심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맞추셔야 돼요. 여기서 의심하셔야 돼요. 요거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집이 특히 전공의 선발 시험 문제집이 오답이 많거든요. 국시 문제집보다도 훨씬 오답이 많아요. 나이 무슨 60세 또는 50몇 세 환자가 배 아프고 혈변 본다고 왔는데 막 뒤에 해설 보면 막 이게 유씨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서 무슨 약을 주고 막 이렇게 써놨어요. 유씨 아니에요. 뭐겠어요? 이스케믹 콜라이티스예요. 답은 그냥 수액 이런 게 답이. 그런 문제. 노인 환자가 다량의 혈변으로 왔는데요. 배가 안 아프대요. 전혀 안 아픈데 갑자기 혈변을 쭉 보면서 왔대요. 의심하는 거 두 가지예요. 뭐랑 뭘까요? 다이버티큘러 블리딩이 아주 흔하고요. 하나 더가 안지오 디스플라지아.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캔서 블리딩은 어차피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출혈로 오진 않아요. 잘. 자, 옛날 나왔던 문제들 한번 쭉 보시죠. 20세 남자가 토요를 주소로 왔다. 내시경 검사에서 12지장 9부 첫 번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넘어가자마자 노출된 혈관이 관찰되었고 활동성 출혈이 보였다. 일단 혈관에서 지금도 액티브 블리딩이 있는 거네요. 뭐 치료야 뭐 당연히 내시경적 지혈을 해야겠죠. 이 환자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몇 번? 2번 빈맥 타키카디아 제일 먼저 생깁니다. 흑색변으로 왔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검사는 흑색변은 무조건 어디라고요? 어퍼라고요. 무슨 바이탈이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흑색변은 그냥 어퍼잖아요.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1번이지. 위내시경. 그러게 옛날 문제 보면 전공의 선발 시험도 족보를 좀 탔었는데 30세 남자 환자가 음주 후에 구토와 토요를 주소로 왔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아까 나왔었죠. 똑같은 문제가 뭐였죠? 타키카디아. 2번 환자가 피를 토하면서 왔다. 혈압이 70에 50이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당연히 뭐예요? IV 라인 잡고 수액 주는 게 답이겠죠. 몇 번? 고르면 1번이겠네요. 수혈도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볼륨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게 먼저겠죠. 수액 주고 수혈하고. 혈압이 70에 50이잖아요. 지금 내시경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2번은 뭔지 알고 2번을 해. 그렇잖아요. 2번은 무슨 병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 환자가 LC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답은 1번이죠. 당연히. 무조건 1번이 먼저 답이긴 하죠. 여기 요즘 문제죠. 똑같이 전공의 선발시험 문제긴 하지만 최근 문제. 약간 지문이 길어졌죠? 옛날보다. 그래서 그래도 비슷해 보이네요. 50세 남자가 근데 이거 문제가 이상해요. 보고 좀 잘못된 게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사진하고도 안 맞고요. 왼쪽 아랫배 지금 이 환자가 배가 아파서 왔을 그 문제가 이상하지 않나요? 배가 아파서 왔다 그러고 끝이에요. 증상이. 근데 사진은 저러고 보기는 저래. 뭐란 얘기야. 이 환자 배가 아파서 온 게 아니고요. 혈변으로 온 걸 거예요. 혈변으로 왔고 배 안 아파요. 이거 사진을 보면 이게 뭐예요? 다이버티큘럼. 발길질 한번 했어. 자극하지 마. 열받게 하지 마. 야, 이씨. 다이버티큘럼이에요. 콜론이잖아.
다이버티큘럼이에요. 아랫배라는데. 다이버티큘럼이고요. 뭐란 얘기예요? 피나고 있다는 얘기잖아. 빨갛게. 다이버티큘라 블리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맥박이 110회겠지. 다이버티큘라 블리딩이고요. 분명히 혈변으로 왔다고 줬을 거예요. 배가 다이버티큘라 블리딩이랑 다이버티큘라이티스는 같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이버티큘라 블리딩 환자는 배가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배가 아프다고 안 줬을 거예요. 하여간 다이버티큘라 블리딩으로 왔고요. 처치는 뭐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1번이겠지 당연히. 생리식염수. 문제가 너무 쉬워. 이러니까 건물 공부할 맛이 안 나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50세 남자가 흑색변을 봤다. 헤모글로빈 9.8이고요. 평소에 맥주를 아주 많이 드신다. 다음으로 시행할 검사는 흑색변이래요. 검사는 위내시경. 2번이죠. 흑색변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상부라고. 아닌가? 맞아요. 52세 남자가 흑색변으로 왔다. 무릎 통증으로 엔세이드 먹은 환자가 흑색변으로 왔대요. 아마도 뭘까요? 엔세이드 때문에 생긴 펩틱 얼서겠지 뭐. 읽어보시면 샘창자 팽대 보통은 가스트릭 얼서가 많이 생기긴 하지만 뭐 어쨌든 얼서죠. 그리고 궤양이 있고 피떡 블러드 클러시 같은 게 보였고요. 헬리코박터는 신속 요소 분해 효소 검사가 음성이래요. 헬리코박터는 없고요. 엔스테이지 때문에 생긴 얼서고 거기서 피가 났겠죠. 그러니까 흑색변으로 왔겠지. 얼서잖아요. 치료가 뭐예요? PPI지 당연히. 3번. 작년에 2문제나 나왔네요. 블리딩에서. 자, 60세 남자가 혈변 때문에 병원에 왔다. 창백해 보였고 식은땀을 흘리고 혈변으로 오긴 했어요. 근데 하트레이트가 몇 회예요? 120회예요.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하다고. 그러면은 상부 위장한 내시경을 먼저 한다? 하부를 먼저 한다? 상부를 먼저 한다고요. 혈변일 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흑색변은 무조건 상부고요. 혈변일 때는 바이탈을 보고 고민을 한다. 지금 이 환자는 상부가 답이에요. 5번.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로 맥박이 110회이기 때문에 피가 섞인 대변을 보긴 했지만 무슨 검사부터 한다? 위내시경부터 한다. 혈변으로 왔는데 상부, 하부 내시경을 다 했는데 출혈 부위를 못 찾겠대요. 상부, 하부 다 했는데 못 찾겠대요. 근데도 대량 출혈이 지속된대요. 지금 당장 피를 먹게 하고 싶대요. 뭐 할까요? 3번 복부 안지오그라피. 65세 남자가 한 달 전부터 어지러워서 왔고요. 한 달 됐어요. 1년 전부터 흑색변이 있었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오래된 것 같고요. 상부 1년 전에 상부랑 대장을 했는데 못 찾았고요. 이후로도 가끔씩 흑색변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상부랑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도 또 못 찾았대요. 근데 이 환자가 지금 막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한가? 아니죠. 지금 뭐 멜레나가 가끔씩 있는 건데 벌써 1년 전부터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안지오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죠. 피가 이렇게 조금 나면 안지오 해도 못 찾아요. 어차피. 딱 뭐 할 만한 경우에요? 상부하부 다 해서 못 찾았잖아요. 캡슐 내시경을 하면 되고요. 굳이 캡슐 내시경이 보기 없으면 모두 가능하다고요? 더블 벌룬 엔테로스코피라는 것도 가능하다. 피토하고 왔는데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5번 밑에 문제도 5번. 정맥, 주사선 확보 및 수액 공급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고요. 감별 진단이겠네요. 검은색 변으로 왔대요. 상부다 하부다? 상부다. 상부는 세 가지잖아요. 뭐랑 뭐랑 뭐예요? 얼서 블리딩, 베리시아 블리딩, 말로리바이스. 답은 5번, 6번. 78세 여자가 혈변을 주소로 왔대요. 혈변 발생 전 갑자기 심한 아랫배 통증이 있었대요. 78세 여자가 끝이에요. 더 없어요. 78세 여자 환자가 배가 아프다가 혈변을 봤대요. 갑자기 배가 아프고
혈변을 봤대요. 진단은 이스케믹 콜라이티스. 6번. 밑에 문제예요. 83세 남자가 3일 동안 혈변을 봤고요. 발생 전후에 복통이나 설사가 없었대요. 배가 아팠대요? 안 아팠대요? 안 아팠대요. 그리고 갑자기 3일 동안 혈변을 봤대요. 뭐랑 뭐라고요? 다이버티큘라 블리딩 아니면 안지오디스플라지아. 7번, 8번. 술 먹고 토하다가 피났대요. 몇 번? 말로리 바이스니까 1번. 밑에도 말로리 바이스. 술 먹고 구토했어요. 피나요. 5번. 말로리 바이스. 구토로 올 수 있는 병이 굉장히 많지만 이게 무슨 CPX도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뭔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식중독 이런 거 물어볼 게 없어요. 여러분한테 더 이상. 그러니까 구토라는 주증상을 주고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을 만한 병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중에 대부분은 어디가 막히는 거냐면 가스트릭 아울렛 obstruction이 제일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막히는 경우를 제일 많이 줘요. 그때 어떤 특징이 있나요? 파일로릭 obstruction 같이 가스트릭 아울렛 obstruction이면요. 밥 먹고 나서 얼마 만에 토한다? 1시간 이내에 토한다. 담즙이 섞여 있다, 안 섞여 있다? 가스트릭 아울렛 obstruction이래요. 담즙이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지. 담즙은 듀오데눔의 세컨 포션에서 나오잖아요. 담즙이 안 섞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면 어디가 막힌 거다? 가스트릭 아울렛 obstruction이다. 환자가 구토로 왔다고 하면, 그러니까 구토라고 써주면요. 식도는 고르시면 안 돼요. 식도에서 막히는 건 우리가 연하곤란이라고 하지 구토라고 부르지 않아요. 리거지테이션이라고 하지 보미팅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미팅이라는 건 위에서부터 넘어온 걸 얘기하고요. 식도 문제는 아닌 거죠. 이런 걸 토했다고 하면 가스트릭 아울렛 obstruction은 아니겠죠. 담즙이 섞여 있다고 하면. 45세 남자가 구토로 왔다. 4개월 전부터 속쓰림이 있었다. 궤양인가? 코 위관을 통한 배액물에 담즙은 섞여 있지 않았다. 그러면 뭐라고요? 가스트릭 아울렛 obstruction은 크게 두 가지예요. 당연히 여러분이 쉽게 떠올리는 거는 이제 캔서 같은 거 떠올릴 수 있잖아요. 가스트릭 아울렛 쪽에 생긴 뭔가 암이거나 또는 궤양도 가능해요. 궤양 주변이 이렇게 부으면서 막히기도 합니다. 답은 궤양 아니면 암이에요. 일단 3번 날문부 위암, 4번 듀오데나 벌브가 듀오데름의 퍼스트 첫 번째 부분이에요. 궤양 3번 4번이고요. 여러분이 또 신경 쓰셔야 되는 게 국시는 한글로 나오잖아요. 다. 그쵸? 근데 여러분 시험은 어때요? 전공의 선발 시험은? 안 그래요. 한문 나올 때도 있고 한글 나올 때도 있고 영어 나올 때도 있고. 한문을 써주진 않았죠. 여기서 말하는 한문이 설마 깜짝이야. 한문을 써주진 않죠. 근데 날문부라고 안 부를 수 있다고요. 저걸 뭐라고 하죠? 분문부예요? 유문부예요? 유문부죠. 유문부. 카디아 있잖아요. 우리가 한글로 들문부라고 하는데 거기가 한문 용어로 하면 뭐죠? 분문부. 들문부가 분문부고요. 날문부가 유문부죠. 그렇게 써줄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밑에 문제가 은근히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공의 선발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30세 여자가 식사 후 구토 및 복통으로 왔대요. 1년 전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최근엔 밥 냄새 맡아도 역겹대요. 살을 갑자기 많이 뺐고요. 엎드리면 호전되고 코 위관을 통한 배액물에 담즙이 섞여 있대요. 이러면 적어도 듀오데눔의 세컨 포션보다는 더 아래쪽에서 뭐가 막혔다는 얘기고요.
살을 갑자기 급격하게 뺐을 때 다이어트를 심하게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죠. 뭐예요? SMA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오타고요. 요게 SMA고요. 아오타랑 SMA 사이로 듀오데눔의 서드 포션이 지나가죠. 그래서 급격히 살을 뺐을 때 이 두 개가 사이가 눌리면서 구토를 하게 되는 뭐 그런 병을 얘기합니다. 검사 뭐 할까요? SMA 신드롬 검사 뭐 해보면 이거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거 찍어도 알 수 있긴 한데요. 내시경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위 내시경 어디까지 들어가요? 듀오데눔의 세컨 포션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더 아래쪽은 안 보여요. 그래서 저기가 저렇게 돼 있다는 거를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되게 뭐 해볼까요? 상부 위장관 조영술이란 걸 하면 듀오데눔에서 퍼스트, 세컨드, 서드까지 가다가 거기서 잘 안 내려가고 이렇게 막힌 걸 볼 수 있죠. 잠시만요. 됐다. 좀만 더 하면 되겠다. 변비입니다. 레드 플래그 사인이란 거는 잘 아실 거예요. 살 빠지고, 피나고, 아파서 깨고, 뭐,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고, 뭐, 이런 거 보시면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고요. 그 변비에서의 검사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50세 이상이면요, 일단 아무 증상이 없어도, 캔서 스크리닝 목적으로 내시경을 권고하잖아요, 우리가. 5에서 10년에 한 번. 그러니까, 50세 이상의 환자가 변비로 왔다고 하면 일단 무슨 검사는 아마 할까요? 대장 내시경은 일단 한번 해서 특별히 막힌 게 없다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막힌 데가 없어요.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깨끗해요. 라고 하면 이런 검사를 합니다. 콜론, 우리가 저런 알약 같은 걸 먹고요. 저 방사선이란다. 방사선이 아니죠. 라디오파크한 저런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아무리 뭐 늦게 나간다고 해도 48시간 이상 지나면 변으로 다 나가야 돼요. 우리가 먹은 것들은. 보통은 더 빨리 나가고요. 근데 72시간이 지났는데도 저게 남아있다. 그럼 그거는 변인 거예요. 확실히. 근데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장 전체에 퍼져 있는 게 있고 나가다가 배출이 안 되는 게 있고요. 장 전체에 퍼져 있는 슬로우 트랜짓 같은 경우는 해줄 수 있는 게 뭐 변비 약 같은 걸 쓰는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그냥 생활 습관 개선, 변비 약. 근데 저 아울렛 obstruction은 다른 경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변비랑 배출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그걸 굳이 병명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부르나요? pelvic floor dysfunction, 뭐 골반 기저 장애, 뭐 이렇게 부르고요. 치료가 뭐였죠? 뒤에 있나? 여기 있다. 바이오 피드백 세라피라는 게 답입니다. 이거는 별로 그냥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뿅.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56세 여자가 1년 전부터 심한 변비로 왔다. 변은 딱딱했고 손가락으로 파내기도 했다. 변비가 심했다. 어쩌고 저쩌고. 일단 56세니까 대장 내시경을 했다. 했더니 어떻다? 정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했다? 잔록창자 통과시간 검사를 했더니 지연되어 있었다.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사진에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 표지자가 모두 골반 내에 남아있었다. 진단은 1번. 골반저 기능장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